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7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방역 통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변이주가 만약에 우세종이 된다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울산의 경우에 확진자 9%를 조사해봤더니 89%가 뭐 변이주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그만큼 심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변이주로 확진된 환자 수는 사실은 역학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1,51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표된 이 사람들만이 과연 변이주일 것인가?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이는데 여기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영국 변이주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거 갖고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캘리포니아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기타 변이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명수가 뭐 거의 33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1,500명인데 캘리포니아 변이주만 해도 334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뭐 일반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좀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교민들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LA 부분에 살고 있고 우리 내국인들 경우도 해외 여행 가는 경우 아마 미국을 제일 많이 갈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문을 하든 또 미국의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뭐 친척의 결혼식이든지 뭐 장례식이든지 오려면은 오는 경우가 제일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변이주가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온 가족이 다 오는 경우보다는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 동거하는 가족들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퍼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지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뉴욕 변이주도 있는데 뉴욕은 두 번째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 될 것 같은데 뉴욕 변이주는 그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외국인인 경우에 시설격리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검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 변이주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현재 변이주의 양상을 좀 더 많은 숫자를 검사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좀 늦출 수 있는지죠. 이건 못 막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 변이주도 그렇고 모든 변이주들이 다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특히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는 9명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변이주는 이중 변이주로 캘리포니아 변이하고 남아공 변이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다 자세히 조사까지는 안 됐지만 아마 확산 속도도 빠르고 또한 우리 지금 이 예방주사를 맞는 이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항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변이주의 양상 이것이 앞으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옆에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5,000명 올라가는데 이게 완전히 변이주의 영향으로 이렇게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1,000명 이하로 잘 조절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세적응이 되는 순간에는 방역 통제가 무너질 수가 있고 예방접종 또한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변이주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방접종을 빨리 하느냐 하고 변이주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이 속도전인데 우리는 지금 조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은 상당히 느리고 이 변이주의 확산은 상당히 빠른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네, 변이주가 앞으로 우리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수칙이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백신도 마찬가지고 사실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정도의 방역 수칙으로 충분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새로운 또 다른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우선 인도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 우리 충분히라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뭘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충분히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하고 맞추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변이주에는 전혀 대응이 안 되는 사실은 백신이지만
우리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의미는 꼭 그 바이러스의 그 돌기단백질 부분이 이 전체를 다 예방주사라는 것이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방률은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염된 세포를 가서 죽이는 것은 이 T세포라는 것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예방접종이 안 듣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이름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1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간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스터 인젝션, 즉 추가 접종은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변이주에 대한 대비를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인도가 그렇다고 그래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그러면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냐 하면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또는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역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하고 아마 지금 인도 입국자인 경우에서는 시설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설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이 가족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방역 시스템으로 보면은 자가격리자는 2주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지만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외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들어온 변이주들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변이주들의 발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는 이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것을 방역을 더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대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변이주에 대한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저께 그 노바백스 얘기도 있었고 뭐 독감 백신이랑 같이 뭐 이가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변이주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개량 백신을 만드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노바백스의 합성 항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독감 백신이랑 이가 백신, 독감 백신은 원래 4가 백신이기 때문에 5가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만든다면 독감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주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더 합쳐서 예를 들어서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미국 변이주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여러 개의 변이주에 대해서도 저항을 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나라에 생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튼 뭐 앞으로의 그 감염 확산세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 백신의 경우에는 백신 선택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당국이 밝힌 바로는 이제 백신 선택권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선택권이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파이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어 있는 상황인데 얀센은 뭐 아예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파이저하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이저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6월까지 350만 명 정도 들어오고 75세 이상 다 맞추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이제 이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80, 90% 수용성이 있었는데 네. 3분기부터 2천만 명분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뭐 종류가 많아진다. 종류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럼 지금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이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거 지금 맞으면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는데 다음에 좀 놔뒀다 7월에 맞으면은 저 파이저 백신 맞는 게 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파이저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예방률에 비해서 뭐 더 파이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수용성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에 따라서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안 맞겠다는 분도 많지만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젊은 층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게 30세 미만 안 맞히는데 그럼 나는 30대 혹은 40대인데 이거 우리 뭐 떨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재고 떨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다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3분기를 생각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얼마 안 되고 분명히 파이자 백신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 가서 선택권을 줄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준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지금 누가 아스트라제네카 맞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파이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65세에서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고 이제 5월부터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걸 맞을 경우에 나는 이거 별로 원치도 않는 데다가 12주 간격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월이나 6월쯤 뭐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되면은 6월쯤 맞게 되면은 예. 9월이나 돼야 2차 접종을 받게 되는데 예. 예.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뭐 모더나 뭐 어떤 것들을 맞든지 3주 안에 2차 접종을 받게 되면은 뭐 7월에 맞든 8월에 맞든 그 달 안에 다 2차 접종이 끝나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사람들은 뭐 부작용 사례뿐만 아니라 예. 효과도 적다고 그러지 3개월 후에 맞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예. 뭐 그린 패스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예를 들어 19세부터 18세부터 64세 연령층들은 대부분 파이자를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더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선순위인가? 지금 경찰인 경우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예. 굳이 그걸 당겨오면서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 당겨와서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또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선택권은 없다. 예.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서 되느냐. 또 3분기에 있어서 선택권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 수급 상황이라는 게 지금 파이자 2천만 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7월에 얼마큼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또 8월, 9월까지 과연 이게 어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올지 지금 5월이 다 돼가는데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선택권이라는 건 누구도 얘기할 수도 없고 예. 또 5, 6월이 지나가면서도 이 수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이 뭐 한두 달 전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 짜기는 방역당국도 아마 고심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지금 수용성이 처음엔 8, 90% 되던 게 지금은 뭐 5, 60%까지 내려간 데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40%까지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 신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이 다 안전하고 지금 효과가 있고 예. 부작용 사례는 걸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예.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은 담궈야 되는데 이 구더기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가를 지금 잘하고 그 신속하고 또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성을 점점 갖게끔 해야 되는데 신뢰성이 점점 더 떨어져 간다는 게 좀 문제인 것으로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그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달 5일부터는 격리 조치를 조금 완화하더라고요. 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도 2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방침들이 나왔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평가하세요? 일종의 이제 백신에 대한 당근 정책이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만큼 유발 효과를 즉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이른 이유가 2번 접종을 다 받고서 2주 후가 돼야 이 접종이 완료됐다고 면역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3개월 후나 돼야 2차 접종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350만 명 정도의 파이자 맞은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준다는 상황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6월까지로 보면요. 예. 6월까지 최대한 350만 명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75세 이상의 연령층들 또 코로나를 직접 진료하고 계셨던 의료진들, 종사자들만 파이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완료된 것이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디 해외에 갔다 오면서 자가격리 안 하는 거랑 누구랑 접촉했을 때 자가격리 안 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대상이 너무 적고 이 부분들에 뭐 제가 아주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은 한 번만 해도 이 완료 증명서를 내겠다. 뭐 이건 말은 안 되지만 예. 이런 상황에 인센티브라도 줘서 어느 정도 유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사실은 그거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내가 한 번 맞았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못 맞을지는 몰라도 다른 거 맞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맞았을 때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100%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분들한테서 확진자는 나올지 몰라도 위중증이라든지 입원하는 환자라든지 사망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상황은 뭐 유럽의 영국의 스코틀랜드 데이터만 봐도 굉장히 높은 예방률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 접종률이 떨어지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주 과감한 인센티브라도 한시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건 좀 뭐 말 앞뒤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런 거라도 과감히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많이 맞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신뢰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나라 지금 144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요. 그중에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례에 들어가는 한 명 CBST 있었습니다만 그분도 결국은 혈투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만큼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는 이 혈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더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그 대량 접종의 결과만 봐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뭐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 당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이 대목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